자, 또 가봅시다. 자세 바로 잡으시고 필기할 준비하시고. 자, 세 번째 얘기는 무엇이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야.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거는 X축으로 둘러싸여 있다,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건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을 때 넓이는 어떻게 되냐.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두 함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두 함수는요. A에서부터 B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 fx와 gx라고 하는 두 가지 함수는요. 둘 다 연속함수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보고 싶은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fx도 0보다 크고요. x축보다 위쪽에 있고요. gx도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 즉 두 곡선이 다 fx보다 위쪽에 형성되어 있을 때. 자, 그럼 그래프를 표현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fx는 여기 있고요. gx는 여기 있다고 할게요.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점의 좌표를 A, 이 지점의 좌표를 B라고 하였을 때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어디를 뜻하게 되냐면 여기를 뜻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저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 믿어요. 아, fx와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을 구한 다음에 gx와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뭐 하겠다? 빼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됐습니까? 걔를 이제 수식으로 써보시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주황색 부분의 면적은 노란색 부분의 면적에서 녹색 부분의 면적을 빼버리면 되겠다. 됐냐? 애기들아, 마지막으로 수식으로 한 번만 써보기만 해봅시다. 둘 다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결과 자체가 그냥 넓이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아니겠니?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펜 들어라 준아. 자, 얘네들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정적분의 성질 잠깐만 확인해 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두 정적분의 적분 구간이 같잖냐. 오케이. 정적분의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 찢어낼 수도 있지만 다시 합쳐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 따라서 얘는 뭐라고 표현될 수 있을 거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뺀 놈을 적분하면 되겠다. 됐니? 아주 당연하고 간단한 결과인데 우리 이런 생각을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보자라는 거야. 이 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요 식의 의미는, 자, 내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우리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거 이어져 가는데 넓이를 구하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 그래프라고 그랬지.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떠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fx에서 gx를 빼세우는 fx는 위에 있는 그래프고 gx는 아래에 있는 그래프야. 즉 내가 넓이를 그리려고 했을 때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뺀 다음 적분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봤던 상황은 fx와 gx가 둘 다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나 보다. 그럼 이번엔 fx는 0보다 큰데 fx는 위쪽에 있는데 x축보다 gx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좀 다른 결과 나오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좋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fx라는 함수는 x축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gx라는 함수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까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A에서부터 B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 구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면 돼. 역시 핵심은 그래프 그려놓고 X축보다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판단하면서 정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황색 부분의 면적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건 느껴지시죠? 아, 얘는 노란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은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이니까 여기까지는 빠르게 구해낼 수 있겠지. 오케이? 여기 있는 요 새끼를 먼저 구해봐야겠구나. 그 다음에 녹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도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이니까 이것도 정적분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녹색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뭐 해봐야겠구나? 뭐 해야 되니? 더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얘는 빼낸 게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거잖아. 됐니? 자, 그럼 아가들 식 쓰자. 여기까지 아이디어까지 잡혔지?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X축보다 위쪽이니까 fx는 X축보다 0쪽 위로 그려져 있으니까 정적분의 결과나 넓이나 똑같을 거. 녹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녹색은 X축보다 아래쪽에 함수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정적분과 넓이가 같지가 않고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겠어? 따라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가 마이너스 부호로 들린다. 이해하셨니? 느낌 오지? 어차피 얘네들이 정적분을 보고 있으니까 적분 구간이 또 같아. 같을 수밖에 없지. 같은데 그 적분을 쓰니까. 그럼 정적분의 구간이 같을 때에는 적분과 같을 때에는 피적분 함수끼리 먼저 연산하고 난 다음에 적분이 된다고 했잖아. 따라서 얘 결과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gx dx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그럼 아까 전과 의미 동일한 결과의 식이 나오게 돼. 무슨 뜻이 돼버리냐면 내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넓이란 말이야. 그럼 넓이라고 하려면은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인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봤더니 fx와 gx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 뺀 다음에 정적분하겠다는 의미로 통일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즉 x축보다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떨떠름한 부분이 딱 하나 남는다? 어디겠냐? 둘 다 아래쪽에 있을 때 그때마저 되면 우리 이 결과 이제 잘 써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는 fx도 0보다 작고요. gx도 0보다 작아요. 둘 다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을 땐 어쩔 겁니까? 라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요.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자, 현재 이 상황에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은 어디를 의미하게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모르지 않겠어.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혹은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따라서 현재 주황색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게 되면 저는 얘네들을 정적분을 구해서 구하긴 할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다 보니까 자, 내가 먼저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녹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부터 구해야 돼. 녹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한 뒤에 노란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을 빼줘야겠네. 됐음? 그러면 녹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생각만 해보시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함수의 정적분일 테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이긴 한데 그냥 쓰면 안 되잖아. 부호 뭘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로. 그럼 노란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도 생각해 봤더니 X축보다 아래쪽에서 그려지고 있으니까 아, 얘 역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fx dx인데 야, 아가들 잘 들어 지금부터
이렇게 쓰면 정적분이 아니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써야 되잖아. 야, 그럼 잘 들어. 지금부터 나는 지금 뭐 할 거냐면 녹색의 넓이와 노란색의 넓이의 차를 구하고 싶은 거야. 즉 얘네들을 빼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마이너스가 여기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뀐다. 이해하시겠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시 얘네 적분 구간은 A에서부터 B까지로 통일되어 있으니 합쳐지겠네. 되냐?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라? fx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gx가 음수인 거잖아. 이거 dx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결국에 얘네들이 서로 x축보다 다 위에 있던,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x축 아래에 있던, 아니면 둘 다 x축 아랫부분에 있던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지는 부분의 면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 돼버리냐면 내가 두 곡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라고? 그리라고. 넓이라는 단어 보이면 무조건 뭐부터 시작하라고? 그리라고. 걔네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인 거야.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위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고 뒤에 써 있는 요 함수는 뭐가 되겠어?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위에서 아래를 뺀 다음에 정적분하시면 된다라는 결과로 귀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음? 됐냐? 자, 곧단 생각하면서 우리 5번 문제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5번 문제 보셨더니 자, 곡선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야. 두 번째는 하나는 y는 x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들아 선생님 방금 전에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면적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곡선의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직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야. 즉 fx와 gx가 무조건 2차 이상이라는 조건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직선도 역시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시겠니?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함수 두 가지를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넓이 구해달라 이 말이야. 내가 오늘 진짜 100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100번 얘기해도 분명히 다음에 너희가 질문할 때나 아니면 숙제 제출했을 때나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 문제 풀러왔을 때 확인해 보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 기깔나게 그렇게 많이 말해주고 해라고 했는데 그때 갔더니 그래프가 없을 때 인간적으로 굉장히 짜증나. 내가 이 새끼 가르쳐서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따라하는 거에 자존심 상하지 마. 알겠어? 너네가 지금 이런 거 갖고 전 선생님 방법 따르지 않을 겁니다. 전 자존심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어? 제발 부탁인데 가르쳐드린 거는 제발 부탁인데 받아들여. 아시겠어? 그 와중에 너희가 그걸 반복하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써도 괜찮은데 선생님 방법을 따라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자존심만 세우고 있고 공부 안 하고 있지 말란 말이야. 아시겠니? 반드시 그래프부터 그려.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자, 처음에는 이렇게 당연히 봐오지 않겠냐? 내가 얘부터 그려봤더니 인수분해가 돼. 그치? x 하나 묶어내고 나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걔가 완전 제곱시켜서 된다는 것도 빠르게 캐치했어.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을 썼어. 그럼 얘는 0에서 한 번 그리고 1, 2, 3에서 한 번 근을 가져. 다만 3에서 갖는 근은 무슨 근이야? 중근이니까 접하고 올라갈 거야. 최고차 계수와 양수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접하고 올라갔다 여기 뚫고 내려오는 그래프야. 아, 얘는 그렇게 생긴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 되니? 자, 두 번째 당연히 얘도 그려보려 하는데 내가 얘를 그려보려 했더니 고민이 되는 게 있어. 내가 지금 노란색 그래프를 기깔나게 그린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이 직선을 그리려고 하니까 어떤 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냐면 아, 이 새끼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는 이 새끼가 이렇게 접하면서 갈까? 아니면 여기는 이 새끼가 아래쪽으로 파고들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 이걸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미분이야. 왜요? 미분을 저거 어떻게 확인 가능해요? 얘들아 잘 들어. 얘 미분해 봤더니 y 프라임 얼마 나와? 3x 제곱 마이너스 6x 미분 잘 못해나 12x 플러스 9잖아. 맞아? 도함수의 의미가 뭐였냐면 순간 기울기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뿐만 아니라 순간 기울기란 뜻도 있지. 마가들 요 부분을 우리가 잠깐 확대해 볼게요. 요 부분을.
자, 저 부분을 잠깐 확대해 보시면 0,0이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맞아? 이때 노란색 그래프 즉 fx는 x가 0인 순간에 순간 기울기가 얼마야? 9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순간 기울기가 9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 말 아시겠어? 언제? 요 순간에. 됐냐? 그에 반해서 녹색 선은 이거 미분 하나 많아 바로 보이지? 얘 미분은 얼마나 와? 1. 그럼 x가 0이었을 때 순간 기울기 얼마겠어? 1. 얘는 얼마일 때 증가량이라고? 9일 때. 1일 때는 이거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녹색 직선은 얘보다 높게 올라갈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어? 됐냐? 당연히 이렇게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됐어? 오케이? 두 번째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확인하는 방법은 연립이야. 오케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방법을 잘 모르고 두 번째 방법은 은근히 많이 쓰고 있더라. 연립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으니까?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만났다는 얘기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나? 즉 이렇게 지날 거면은 아마 여기서만 만나고 여기서 저 위에서 한번 만날 거고 만약 여기서 접하면서 지나면은 여기서 접하면서 만났다 여기서 또 한번 만날 거고 아래쪽으로 파고들고 만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날 것 같으니까 만난 점의 개수들이 달라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연립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도 그 다음은 많이 사용돼. 자, 연립을 그래서 한번 해봤단다. 내가 이 두 함수를. 그랬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는 뭐다? x입니다 라는 식이 될 것이고 넘겨서 정리하셨던 여긴 0 될 거고 여긴 8 될 거 아니야. 되니? 똑같은 이유로 x 하나 묶어내시고 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남을 거 아니니. 오케이?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상콤하게 보였어. 깔끔하게 이렇게. 그지? 오케이? 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식이 되냐면 x가 0일 때와 x가 2일 때와 x가 4일 때는 얘와 얘가 같아집니다는 뜻이야. 보다시피 x가 0일 때는 이미 만나고 있는 거 자명하고. 오케이? 두 번째 x가 2일 때는 어디겠다 이제 느낌이 확 오지. 아, 여기는 요점에 x좌표 뭐였겠구나? 2였겠구나. 얘가 더 길어서 여기 만날 때 x좌표 얼마였겠구나? 4였겠구나.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이해하셨니? 이러한 고민들 없이 선생님이 그려주는 그래프를 대충 적당히 따라서 그리는 것들은 너의 실력에 도움이 되잖아.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그래프들을 하나씩 그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너희가 만약에 지금 따라오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너희 아직 그럴 때야. 뭐 너희가 언제 뭐 3차 함수 본격적으로 그려봤겠어. 그지? 근데 내가 지금 당부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그래프를 그려준 걸 의미 없이 찍찍하면서 따라 그리는 것보다 문제 푸실 때마다 스스로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란 얘기야. 그리고 이게 분명히 빨라져. 아시니? 엄청 빨라진다 이것. 자, 그러면 이제 가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노란색과 녹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 있습니까?부터 파악하는 게 항상 첫 번째라고 했잖아. 아, 여기 있네요. 여기네요. 또 있죠? 오케이? 어디요? 여기 있네요. 그래프를 그리고 어디 부분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인가라는 걸 찾아냈다면 그 다음에 내 고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를 어떻게 적분해야 되나? 이거죠. 보아하니까 사이즈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아닙니까? 아,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버려야겠다. 첫 번째 얘는 어떻게 구해지게 됩니까? 그러시면 x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요. 누가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노란색 그래프였었습니다. 얘는. 오케이. 아, 노란색 그래프 x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x에서 밑에 있는 녹색 그래프 y는 x를 빼면 되겠다. 위에서 아래 빼서 적분. 됐음? 두 번째,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헷갈리지 마. 괜히 마이너스 확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아셨어? 얘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더 위에 있다고? 녹색이 더 위에 있는 거야. 아, 그럼 내가 x에서 3차 함수를 빼야겠구나. 그래서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는 x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x를 뺀 다음 적분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분 계산은 오늘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직접 하세요. 7번 갑시다. 응?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배워서 어렸을 때. 하.
만석아 7번 간다. 자 7번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자 하나는 직선 x는 y 제곱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요. 뭐 직선? 곡선이죠. 예, 곡선이 있대요. 두 번째는 x는 y 플러스 2라고 하는 선이 있대요. 자, 요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 생각 드시죠? 얘 그리는 건 별로 문제 없어요. 이거 직선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 그리는 게 하 이 새끼 보소 뭐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죠. 예. x하고 y가 살짝 바꿔놨구나. 이해했어요? 근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되게 이런 면에서 강해진다니까요. 얘 딱 꼬라지가 y는 x 제곱이었을 때는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지금은 y가 제곱이고 x가 1차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 생각 해보시면 되게 편하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x의 값이 충분히 커지면 y 값이 충분히 커진다는 개념을 반대로 얘기하면 y 값이 충분히 커지면 x 값이 충분히 커진다. 그럼 얘는 어디 지난다고요? 1,3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긴 꼬라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됩니까? 여기 있는 이 직선은요. x좌표는 2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지나고 있겠네요. x좌표는 2고 y좌표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겠네요. 그래프상으로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만나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해봅시다. 뭐 하면 확실해진다고? 연립하면 확실해진다고요. 그래서 연립을 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는 게 좀 더 편합니까? 라고 보시면 x 소개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되어 있지 정리식이. 그래서 y제곱은 y 플러스 2다라고 갖다 쓰고 시작할게요. 넘겨서 정리해봤더니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식이 될 거고요. 1, 2로 인수분해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요.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2라는 얘기가 아니지. 뭐가? y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점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점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2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도 되게 빠르게 파악이 되십니까? 야, 애기들 다시 한번 봐봐. 너네 오늘 들었던 내용을 온종일 이렇게 보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지. 어떤 면을 보면 선생님이 너무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다지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미래에 일어날 불상사에 대해서 미리 애워놨게. 여기까지 그렸어 이 새끼들이. 여기까지 그렸는데 지네 스스로 지네 오른손한테 명령을 해. 야 이거 풀 수 있지? 네 풀 수 있어요. 그럼 넘어가자. 이 지랄 떨어. 그리고 해답지를 딱 핀 다음에 답만 살짝 쓰고 넘어가 버려. 실제 계산을 안 하는 찐따 새끼들. 내가 너희들한테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그냥 수업 시간을 좀 더 아끼기 위함이지 이거 계산하는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야.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너희는 계산 끝까지 해. 알겠어? 즉 계산할 때 실수하는 애놈들은 이거 좀 이상한 말인데 계산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평상시에 요지랄 떨다 그런 거 아시겠어? 오케이 두 번째. 그래놓고 그래프를 파악한다는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애들도 되게 많아. 예를 들면 이걸 구하고 싶어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당당히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는 여기 만약에 얘가 이제 이거 얼마 2잖아 2. 오케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는 여기 있는 게 위에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거 y 플러스 이거 y로 정리해서 x 마이너스 2에서 이 아래에 있는 거 위에는 뭐야 쟤지 요거 여기서 루트 정리가 안 되는 선생님 어떻게 하죠? 뭐 이거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 정리까지 했어. 그때 루트 x에서 빼면 되잖아요. 얘 x 마이너스 2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질문.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올 거 같니?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올 거 같니? 만약에 이거를 진짜 실제로 계산하면 뭐 나올 거 같니? 어디 부분 구해줄 거 같니? 잘 봐라.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루트 x가 어디냐면 이거야. 이거. 오케이? 요 직선은 얘잖아. 맞아? 그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고 적분하자. 그럼 요거 나와.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이거? 이거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생각외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은근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그래프를 제대로 안 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에 대한 판단이 없어. 이것도 잠깐 봐볼까? 쓰지 말고 그냥 봐봐. 그래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칠게.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서 접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 내가 지금 어디 구하고 싶냐면 여기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접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얘를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얘를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한다면 그건 돼. 오케이? 근데 이 새끼들이 지네 마음대로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면요 뭐 대충 여기까지는 여기는 2차 함수 정접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얘 빼고 이런 식으로 막 쪼갠단 말이야. 그때 정확하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면 어떠한 착각이 확 일어나냐면 이러한 착각이 확 일어나 이제. 아이고 여기 0 여기 A 여기 B. 자 얘들아 요거 면적 어떻게 쓰면 되겠어? 요거는 fx고 요건 gx야. 요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을 면적 뭐라 표현하면 되겠어? 인테그랄 0에서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 dx 쓰는 순간 넌 대학을 못 간다니까. 이 말의 핵심을 알아야 돼. 선생님 지금 계속 쉬우고 너희가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는 그래프들에 이루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게 없겠지만 선생님 평상시에 연습하라 이 의미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 왜 이게 안 되냐면 0에서부터 A까지는 fx만 존재하지 gx는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뺄 게 없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0에서부터 A까지는 fx만 존재하고 있지 gx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애들 눈에는 이게 위에 있는 그래프 이게 아래에 있는 그래프 보이는 거야 그냥. 왜냐면 별다른 고민이 없거든. 평상시에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거든. 하물며 계산을 끝까지 가보지도 않아서 지가 푼 답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확인을 안 해본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그제서야 자기 점수 4.5점 깎이고 난 다음에 이게 왜 틀려라 물어보기 시작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아시겠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났으면 끝까지 적용시키고 결과 확인해라. 아시겠지? 자 다시 돌아보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저 풀고 갑시다. 자 내가 지금 구할 부분은 어딥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구할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겁니다. 얘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X축 입장에서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X축 입장에서 높이 값으로 둘러싸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해석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려면 이 부분이 남아요.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정확하게 빨간색 빗금친 부분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X축으로 적분하면 안 되고 뭘로 적분하겠다? Y축으로 적분하기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시겠어? 그걸 판단하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야. 오케이? Y축 적분하려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그냥 이용만 하자고 적용만 시켜보자고. Y축 입장, X축 입장에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뺐다고 그랬으면 Y축 입장에서 어디서 어디 빼겠어?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거 빼버린다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따라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딥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할 건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할 건데 내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적분을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써지는 함수가 X좌표에 차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해하셨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굽니까? 직선이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얘 갖다 쓰는 거야. Y 플러스 2부터 갖다 쓰는 거야. 됐냐? 거기서 누굴 뺍니까? 그러시면 왼쪽에 있는 거 빼야 되니까 얘 갖다 뺄 거야. 그게 누굽니까? 그러시면 Y 제곱이니까 얘를 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뭘로 적분해? dy라고 하시면서 계산을 끝까지 가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굉장히 재밌는 거 몇 가지를 다루기 시작할 건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이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예전 같은 경우는 학원 강사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약 팔기 좋은 파트여서 거기 보시면 뭐 킬러 공식 이런 거 있잖아요. 킬러 공식란 말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맨날 요즘 뭐 킬링 문제, 킬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냥 어렵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어렵진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너희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좀 정리할 게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지루할 수 있어.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좀 맑은 정신으로 깔끔한 정신으로 만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